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30년 넘게 회사를 다녔던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65세에 받은 건강검진 결과 의사 선생님이 제게 "이것 아직도 안 챙겨 드셨나요? 이러다 큰 병 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꼭 챙겨 드세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 몸은 내가 살린다고. 저는 제 자신을 살리기 위해 5년 동안 유명한 병원, 한의원, 그리고 미국과 유럽의 논문까지 파헤쳤습니다. 단순히 이론적 지식뿐 아니라 제 몸으로 직접 매일 실천해서 효과를 본 생활 속의 지혜들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달에 10,000원으로 병원비 100만 원을 아끼고 제 자신을 고통에서 해방시킨 가성비 기적의 비법을 찾아냈습니다. 올해 70세고요. 5년 전에 정년퇴직해서 지금까지 건강하게 손주들 돌보며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처럼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스스로 건강을 되찾았는지에 대한 진짜 이야기입니다. 만약 제가 이걸 65세가 아니라 50대에 알았더라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지난 10년간 병원에 쓴 돈과 시간,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한 몸으로 누릴 수 있었던 소중한 순간들을 잃지 않았을 겁니다. 제 친구 중 한 명은 작년에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같은 나이, 비슷한 생활 패턴이었죠. 그 친구는 지금 한쪽 팔을 못 쓰고 살아갑니다. 만약 그 친구가 이걸 알았더라면 달라졌을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분명 달랐을 거라고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증상들을 겪고 계신가요? 아침에 일어날 때 온몸이 뻐근하고 무겁습니다. 계단 한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찹니다. 감기에 한번 걸리면 한 달은 끌고 갑니다. 상처가 나면 아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요즘 들어 자꾸 깜빡깜빡합니다. 주변 친구들이 하나둘씩 병원 신세를 지기 시작합니다.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 약을 달고 삽니다. 이게 바로 제가 65세에 겪었던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도 겪고 계실지 모르는 문제들이죠. 우리 나이면 당연한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절대 당연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30년 직장 생활하면서 열심히 일했는데 정작 제 건강은 완전히 망가져 있더라고요. 손주들이 할아버지같이 놀자고 할 때 피곤해서 거절해야 했던 그 순간들, 아내가 산책 가자고 할 때 무릎이 아파서 못 가겠다고 했던 그날들,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두려웠어요. 이대로 가면 몇 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 자식들한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손주들 크는 거 못 보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밤마다 저를 괴롭혔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이 문제를 방치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1년 후에는 약이 한 가지 더 늘어날 겁니다. 3년 후에는 병원 가는 날이 한 달에 2-3번으로 늘어날 거예요. 5년 후에는 혹시 모를 큰 병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돈으로도 노력으로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다를 겁니다. 저는 지난 5년간 제 몸으로 직접 실험했습니다. 그리고 효과를 봤습니다. 병원비를 90% 줄였고 약은 거의 먹지 않습니다. 제 또래보다 훨씬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 그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손해보지 마세요.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처럼 65세가 되어서야 깨닫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앞으로도 제가 5년간 제 몸으로 직접 실험하며 알게 된 건강의 비밀들을 계속 나눠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제가 65세에 받은 건강검진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왔고 혈압도 경계선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러다 큰 병 옵니다. 각오하세요." 그 말이 정말 뼈 아팠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30년 회사 다니면서 열심히 일했는데 정작 제 건강은 왜 이 모양일까?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는 건강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던 거예요. 그저 의사 선생님이 주는 약만 먹으면 되는 줄 알았던 겁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저와 비슷한 나이 친구들이 하나둘씩 병원 신세를 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당뇨로 매일 약 먹는 친구, 혈압약 평생 먹어야 한다는 친구, 무릎이 아파서 계단도 못 내려가는 친구들, 다들 우리 나이면 그렇지 뭐 하면서 체념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싫었습니다. 손주들 크는 거 봐야 하는데 제가 아프면 오히려 짐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진지하게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의학 전문가는 아니지만 인터넷도 찾아보고 건강 관련 책도 사서 읽고 논문도 번역기 돌려가며 읽었습니다. 밤낮으로 자료를 뒤졌습니다. 국내 자료는 물론이고 미국,
유럽의 건강 정보들까지 찾아봤습니다. 한의원도 다니면서 상담도 받아보고 실제로 건강하게 사시는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가서 비결도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석 달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비타민C에 대해서 제가 너무 몰랐더라고요. 그냥 종합 비타민 하나리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 전혀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몸으로 직접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비타민C를 얼마나 드시나요? 혹시 하루에 100mg? 500mg? 아니면 아예 안 드시나요? 저도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약국에서 파는 종합 비타민에 들어있는 것만 먹었어요. 대충 하루 100에서 500mg 정도 들어있죠. 포장지에 보면 일일 권장량 100% 충족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거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논문들을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권장량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그건 괴혈병이라는 병에 안 걸리게 하는 최소한의 양이더라고요. 말 그대로 최소한이에요. 죽지 않을 정도의 양인 거죠. 건강하게 살기 위한 양이 아니라요. 이걸 어떻게 설명드리면 좋을까요?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사람이 살려면 물을 마셔야 하잖아요. 하루에 최소한 물 한 컵은 마셔야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물 한 컵만 마시고 건강하게 살 수 있나요? 당연히 아니죠. 우리는 하루에 8잔 이상 마시라고 배웠잖아요. 비타민C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럼 왜 병원에서는 이런 얘기를 안 해줄까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해서 의사 선생님들께 여쭤봤어요. 첫 번째는 교육의 문제더라고요. 의대에서 배울 때는 주로 결핍증, 그러니까 부족해서 생기는 병에 대해 배운대요. 비타민C가 부족하면 괴혈병이 생긴다, 이런 식이죠. 그래서 괴혈병만 안 걸리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더라고요. 두 번째는 의학계 내에서도 의견이 갈린대요. 어떤 의사 선생님들은 많이 먹어도 소용없다고 하시고 어떤 분들은 많이 먹는 게 좋다고 하시죠. 그러다 보니 환자인 저는 더 헷갈리더라고요. 세 번째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제적인 이유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비타민C는 워낙 싸거든요. 병원에서 이거 드세요 하면 돈이 안 되죠. 그거보다는 비싼 주사나 약을 처방하는 게 병원 입장에서는 나은 거예요. 물론 모든 병원이 그런 건 아니지만요.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비타민C를 제대로 드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말씀드릴게요. 65세에 건강검진 받고 충격받은 다음 날부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하루에 1000mg부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500, 저녁에 500 이렇게 나눠 먹었어요. 왜 나눠 먹었냐고요? 제가 읽은 논문에 따르면 비타민C는 수용성이래요. 물에 녹는 비타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 번에 많이 먹으면 몸에서 다 흡수를 못하고 소변으로 나가버린대요. 그래서 여러 번 나눠 먹는 게 효과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첫 한 달은 큰 변화를 못 느꼈어요. 그냥 뭐 평소랑 똑같았죠. 근데 2달째부터 뭔가 좀 달라지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좀 가볍다고 해야 하나요? 그 뻐근한 느낌이 조금 덜했어요. 3달째 되니까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그해 가을이었는데 환절기만 되면 꼭 감기 걸렸거든요. 근데 그 해는 안 걸렸어요. 주변 사람들 다 콜록거리는데 저만 멀쩡했습니다. 그때 생각했죠. 아, 이게 효과가 있구나. 그래서 3달 뒤에 용량을 늘렸습니다. 하루에 2000mg으로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눠서 먹었어요. 또 3달 익혀봤죠. 이번엔 피부가 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제 나이에 피부 타령하는 게 우습지만 손등의 피부가 전보다 탱탱해진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나고 건강검진을 다시 받았습니다.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으로 떨어졌고 혈압도 안정됐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뭐 하신 거냐고 물어보시길래 비타민C 많이 먹었다고 했더니 그것만으로 이렇게 좋아질 수 있냐며 신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더 확신을 갖고 계속 실험을 했습니다. 1년 반쯤 됐을 때는 하루 3000mg까지 늘렸어요. 아침, 점심, 저녁, 자기 전 4번으로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자기 전에 먹는 거요. 이게 정말 효과가 좋더라고요. 왜냐면 우리 몸은 자는 동안 회복을 하잖아요. 그때 비타민C가 충분히 있으면 그 회복이 훨씬 잘 되는 거래요. 처음에는 자기 전에 먹으면 화장실 가고 싶어서 잠을 못 잘까 봐 걱정했어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오히려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컨디션이 훨씬 좋았습니다.
개운하다고 해야 하나요? 지금은 5년째 계속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하루에 4,000에서 5,000mg 정도 먹습니다. 1,000mg씩 4-5번 나눠서요.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자기 전에. 가끔 간식 먹을 때 한 번 더 먹기도 하고요. 근데 여기서 꼭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건 제가 5년 동안 서서히 늘린 양입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많이 드시면 안 돼요. 배탈 날 수 있거든요. 처음 드시는 분들은 1,000mg부터 시작하셔서 몸이 적응하면 조금씩 늘리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많이 먹어야 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공부한 내용을 조금 설명드려야 할 것 같아요. 우리 몸은 산소를 들이마시고 살아가잖아요. 숨을 쉬는 거죠. 근데 이 산소가 몸속에서 에너지를 만들 때 부산물이 생긴대요. 이걸 활성산소라고 부르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몸속의 녹, 찌꺼기 같은 거래요. 활성산소가 왜 문제냐고요? 이게 우리 세포를 공격한대요. 마치 사과를 깎아놓으면 갈색으로 변하잖아요. 그게 바로 산화라는 현상인데 우리 몸속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난대요. 세포가 산화되면서 늙고 병들고 죽는 거래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 이 활성산소를 없애는 시스템이 있대요. 그게 바로 항산화 시스템이고 비타민 C가 그 중심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비타민 C는 활성산소를 잡아서 무력화시킨대요. 근데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활성산소는 많이 생기는데 그걸 없애는 능력은 떨어진다는 거예요. 젊을 때는 몸이 알아서 잘 관리했는데 나이 들면 그게 안 되는 거래요. 그래서 외부에서 비타민 C를 충분히 보충해줘야 하는 거더라고요. 여기서 또 재밌는 사실 하나. 사람을 제외한 대부분의 동물들은 비타민 C를 스스로 만든대요. 개도, 고양이도, 소도 다 만들어요. 근데 사람은 못 만든대요. 진화 과정에서 그 능력을 잃어버렸거든요. 옛날 우리 조상들은 과일이나 채소를 많이 먹었대요. 거기에 비타민 C가 풍부하니까 굳이 몸에서 만들 필요가 없었던 거래요. 근데 현대인들은 어떤가요? 가공식품 많이 먹고 스트레스 받고 공해에 시달리잖아요. 그러면 비타민 C가 훨씬 많이 필요한 거예요. 동물들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플 때 평소보다 비타민 C를 수십 배 더 많이 만든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우리는 못 만드니까 먹어서 보충해야 하는 거죠. 이제 제가 5년 동안 느낀 구체적인 변화들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감기를 정말 안 걸려요. 예전에는 1년에 5번은 꼭 걸렸거든요. 특히 환절기나 겨울에는 기본이었어요. 근데 지난 5년 동안 감기로 고생한 적이 손에 꼽습니다. 한두 번? 그것도 하루 이틀 만에 금방 나았어요. 둘째, 피로 회복이 빠릅니다. 예전에는 손주들 하루 봐주고 나면 다음 날까지 피곤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자고 일어나면 바로 회복돼요. 아침에 일어날 때 그 개운한 느낌 여러분도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셋째, 피부가 좋아졌어요. 72세가 넘은 나이에 피부 얘기하면 웃기시겠지만 진짜예요. 손등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제 또래 친구들 손등은 쭈글쭈글한데 제 손은 좀 탱탱한 편이에요. 상처가 나도 빨리 아물고요. 넷째, 혈액 검사 수치들이 좋아졌습니다. 콜레스테롤, 혈압, 혈당 이런 것들이 다 정상 범위를 들어왔어요. 이건 제 느낌이 아니라 실제 검사 결과예요. 5년치 건강검진 결과지를 쭉 비교해보면 확실히 개선된 게 보입니다. 다섯째, 치아가 튼튼해졌어요. 이건 예상 못한 효과였는데 잇몸에서 피가 안 나더라고요. 예전에는 양치할 때 가끔 피가 섞여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잇몸이 건강해졌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비타민 C가 잇몸 건강에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여섯째,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이건 좀 주관적일 수 있는데 확실히 예전보다 우울감이 덜해요. 나이 들면 뭔가 자꾸 시무룩해지잖아요. 근데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이 괜찮아요. 활력이 있다고 해야 하나요? 이런 변화들을 느끼고 나니까 주변 친구들하고 비교가 되더라고요. 저랑 같은 나이 친구들 중에는 벌써 여러 가지 약을 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 약. 한 달에 병원비가 얼마나 나가는지 아세요? 병원 진료비에 약값까지 합치면 한 달에 10만 원은 가볍게 넘습니다. 1년이면 10만 원이 넘는 거예요. 그걸 평생 먹어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10년이면 1,000만 원이 넘어요. 근데 비타민 C는 얼마나 들까요? 제가 지금 먹는 양이 하루 5,000mg인데 저는 분말 형태로 사서 먹어요. 1kg에 15,000원 정도 합니다. 1kg이면 200일치예요. 한 달에 2,500원도 안 되는 거죠. 1년에 3만 원이면 됩니다. 물론 캡슐이나 정제로 사시면 좀 더 비싸요. 그래도 한 달에 10,000원이면 충분합니다. 1년에 12만 원. 병원비 100만 원 넘게 쓰는 것에 비하면 정말 저렴한 거죠. 더 중요한 건 삶의 질이에요. 약을 먹으면서 사는 것과 건강하게 사는 건 차원이 다릅니다. 병원 가는 시간, 약 먹는 불편함, 부작용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지난 5년 동안 감기약 외에는 약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병원도 건강검진 때만 가요. 친구들은 한 달에 한두 번씩 병원 다니는데 저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시간도 아끼고 돈도 아끼고 정신적으로도 편합니다. 우리 세대는 솔직히 노후 자금이 넉넉한 편이 아니잖아요. 물가는 오르는데 연금은 빠듯하고, 그러니 건강을 잃으면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이에요. 예방이 최선입니다. 아프기 전에 미리미리 챙기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비타민C에 투자하는 거예요. 한 달에 10,000원, 1년에 12만 원. 이게 아까우세요? 저는 전혀 안 아까워요. 오히려 가장 가성비 좋은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비타민C만 먹으면 다 되는 걸까요? 아니에요. 당연히 다른 것들도 신경 써야 합니다. 첫째,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해요. 비타민C는 수용성이라서 물이 있어야 제대로 작용한대요. 하루에 8잔 이상 드세요. 특히 비타민C 먹을 때는 물 한 컵과 함께 드시는 게 좋아요. 둘째, 단백질을 챙겨 드세요. 우리 몸의 세포를 만들고 회복하는 데는 단백질이 필요해요. 비타민C가 그 과정을 도와주는 거고요. 고기, 생선, 계란, 두부 같은 것들을 매일 드시는 게 좋습니다. 셋째, 규칙적인 생활을 하셔야 해요.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고 식사하고, 이런 규칙성이 몸의 리듬을 만들어줍니다. 비타민C도 매일 비슷한 시간에 드시는 게 효과적이에요. 넷째, 적당한 운동을 하세요. 격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매일 30분 정도 걷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운동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비타민C가 온몸에 잘 퍼지거든요. 다섯째, 스트레스 관리를 하세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활성산소가 많이 생겨요. 그럼 비타민C가 더 많이 필요하고요. 가능하면 스트레스를 줄이고 즐거운 일을 많이 하세요.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어우러져야 해요. 비타민C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비타민C가 그 기반이 되는 거예요. 집을 지을 때 기초가 중요하듯이 건강도 비타민C라는 기초 위에 다른 것들을 쌓아가는 겁니다. 계절에 따라서도 조금씩 조절을 해요. 여름에는 땀을 많이 흘리잖아요. 그러면 비타민C도 같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여름에는 평소보다 좀 더 많이 먹습니다. 겨울엔 감기 조심해야 하니까 역시 평소보다 좀 더 챙겨 먹어요. 특히
환절기에는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우니까 신경을 더 씁니다. 여행 갈 때도 꼭 챙겨가요. 낯선 환경에서는 몸이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럴 때 비타민C를 충분히 먹으면 적응하기가 훨씬 쉬워요. 명절 같은 때도 마찬가지예요. 음식 많이 먹고 잠도 불규칙하게 자고 스트레스도 받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비타민C를 잘 챙겨 먹으면 컨디션 유지하는 데 도움이 돼요. 이렇게 생활 상황에 맞춰서 유연하게 조절하는 거예요. 딱딱하게 규칙을 정해놓고 그것만 고집할 필요는 없어요. 내 몸 상태를 보면서 상황에 맞춰서 조금씩 바꿔가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지 단계별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시작 단계입니다. 하루 1000mg부터 시작하세요. 아침에 500, 저녁에 500. 식후에 드시는 게 좋아요. 공복에 먹으면 속이 쓰릴 수 있거든요. 이 첫 달은 몸이 적응하는 시기예요. 큰 변화를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꾸준히 드시면 됩니다. 혹시 배가 살살 아프거나 설사를 하면 양을 반으로 줄이세요. 두 번째, 증량 단계입니다. 석 달 정도 지났다면 하루에 2000mg으로 늘려보세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눠서 먹으면 좋아요. 한 번에 600에서 700mg 정도씩이에요. 이 시기부터 조금씩 변화가 느껴질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 좀 개운하다거나 피곤이 덜 쌓인다거나 하는 느낌이요. 세 번째, 안정화 단계입니다. 6개월째부터는 하루에 3000mg으로 늘려보세요. 아침, 점심, 저녁, 자기 전 4번으로 나눠 먹으면 돼요. 한 번에 700에서 800mg 정도씩이에요. 이 시기가 되면 확실히 효과를 느끼실 거예요. 감기에 덜 걸리고 피부도 좀 나아지고 전반적으로 컨디션이 좋아지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네 번째, 유지 단계입니다. 1년 이후부터는 여러분 몸이 말해줄 거예요. 지금 양이 적당한지, 좀 더 늘려야 할지. 저는 결국 하루 5000mg까지 갔지만 여러분은 3000이나 4000에서 멈출 수도 있어요. 그건 개인차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하루 이틀 먹고 효과 없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최소한 석 달은 꾸준히 드셔야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가끔 깜빡하고 안 먹는 날이 있을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다음 날부터 다시 먹으면 됩니다. 중요한 건 전체적으로 꾸준히 먹는 거예요. 여행 갈 때나 바쁠 때는 하루 2번으로 줄여서 먹어도 돼요. 한 번에 양을 좀 늘려서요. 융통성 있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사항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 신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세요. 비타민C를 많이 먹으면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특히 신장 결석이 있거나 있었던 분들은 조심하셔야 해요. 둘째, 혈액 응고 관련 약을 드시는 분들도 주의하세요. 와파린 같은 약 말이에요. 비타민C가 그런 약의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반드시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복용하세요. 셋째,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혈당 체크를 자주 하세요. 비타민C가 혈당 검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실제 혈당이 아니라 검사 수치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넷째, 처음 드실 때 속이 불편하면 양을 줄이세요. 그리고 꼭 식후에 드시고요. 공복에 먹으면 위산이 과다해질 수 있어요. 다섯째, 비타민C 제품을 살 때는 순도를 확인하세요. 저는 순도 99% 이상의 제품을 쓰는데 약국이나 건강식품 가게에서 물어보면 알려줄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석 달 정도 드시고 나서 꼭 체크를 해보세요. 본인이 느끼는 변화를 메모해두는 거예요. 아침 컨디션이 어떤지, 피로도는 어떤지, 감기는 안 걸렸는지. 이렇게 기록해두면 효과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가능하면 건강검진을 받아보세요. 비타민C 먹기 전과 후의 검사 수치를 비교해보는 거예요. 콜레스테롤, 혈압, 혈당 같은 것들요. 그럼 더 확실하게 효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5년간 기록을 해왔어요. 그래서 확신을 갖고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제 주관적인 느낌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로 확인된 거예요.
제 친구들도 제 얘기 듣고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들 비슷한 경험을 해요. 물론 개인 차는 있지만 대부분 좋아졌다고 말해요. 특히 감기를 덜 걸린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한 친구는 10년 넘게 혈압약 먹다가 비타민C 먹고 나서 약을 끊었어요. 물론 의사 선생님 허락 받고요.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거든요. 의사 선생님도 신기하셨대요. 또 다른 친구는 당뇨 전 단계였는데 비타민C랑 식이 조절 같이 하니까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이것도 물론 비타민C만의 효과는 아니에요. 운동도 하고 식단도 조절했으니까요. 근데 비타민C가 큰 역할을 했다고 봐요. 여러분, 저는 그냥 72세 넘은 평범한 사람입니다. 손주 돌보고 텃밭 가꾸고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떨고 사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다른 또래들보다 건강한 건 사실이에요. 병원 안 다니고 약 안 먹고 활기차게 살아요. 손주들이 할아버지가 젊었다고 그래요. 같이 뛰어놀 수 있으니까요. 이게 다 비타민C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비타민C만으로는 안 되고 여러 가지를 같이 해야 하지만요. 그래도 비타민C가 기본이에요. 이게 없으면 다른 것들도 제대로 작동을 안 해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게 만병통치약은 아니에요. 비타민C 먹는다고 암이 안 생기는 것도 아니고 치매가 안 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과장된 기대는 하지 마세요. 근데 확실한 건 우리 몸의 기본 건강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면역력을 높여주고 세포를 보호해주고 노화를 늦춰줘요. 그 정도면 충분히 가치가 있지 않나요? 완벽한 건강이란 건 없어요. 우리 나이에 완벽하게 건강할 수는 없죠. 근데 최선을 다할 수는 있어요. 비타민C가 그 최선 중 하나인 거예요. 그리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가끔 안 먹어도 괜찮아요. 하루 이틀 빼먹었다고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꾸준히 하면 돼요. 저도 가끔 깜빡해요. 여행 가면 루틴이 깨지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넘어가요. 돌아와서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완벽하게 하려고 너무 애쓰면 오히려 스트레스 받아요. 편하게 생각하세요. 그냥 내 몸을 위해 좋은 걸 하나 더 챙기는 거예요. 부담 갖지 말고요. 자,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의 핵심만 간추려 드리겠습니다. 비타민C는 우리 몸에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나이에는 더욱 그래요. 활성산소를 없애주고 면역력을 높여주고 세포를 보호해줘요. 정부에서 정한 권장량은 최소한일 뿐입니다. 건강하게 살려면 그보다 훨씬 많이 먹어야 해요. 하루에 3,000에서 5,000mg 정도가 적당해요. 처음에는 1,000mg부터 시작하세요. 석 달마다 1,000씩 늘려가면서 본인에게 맞는 양을 찾으면 됩니다. 급하게 늘리지 마세요. 하루에 여러 번 나눠 먹는 게 효과적입니다. 특히 자기 전에 먹으면 다음날 아침 컨디션이 좋아요. 비타민C와 함께 물도 충분히 마시고 단백질도 챙겨 먹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세요. 비타민C만으로는 부족해요. 석 달은 꾸준히 드셔야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하루 이틀 먹고 포기하지 마세요. 신장질환이나 혈액응고 관련 약을 드시는 분들은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세요.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없어요. 한 달에 10,000원이면 됩니다. 병원비 100만 원 쓰는 것보다 훨씬 저렴해요. 완벽하게 하려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가끔 빼먹어도 괜찮아요. 전체적으로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석 달 뒤에 꼭 체크해 보세요. 본인이 느끼는 변화를 기록하고 가능하면 건강검진도 받아보세요. 여러분,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한번 잃으면 되찾기 정말 어렵고요. 근데 미리 지키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조금만 신경 쓰면 돼요.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딱 석 달만 해보세요. 그럼 분명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저를 믿어보세요. 저는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었지만 65세가 돼서야 제 건강을 제대로 챙기기 시작했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을 필요로 해요. 손주들, 자식들이 건강한 부모, 건강한 조부모를 원해요. 짐이 되지 말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건강한 어르신이 되세요. 저는 지금 72세지만
60대 못지않게 활기차게 살아요. 여러분도 하실 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건강이에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5년간 제 몸으로 직접 실험하며 알게 된 건강의 비밀들을 계속 나눠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비타민C와 함께 먹으면 더 좋은 영양소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때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